이번 강의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에코 센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호가 나오는 쪽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는 TX 송신기, 하나는 RX 수신기가 됩니다. 송신기에서 만들어낸 초음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는 이제 그냥 보통 음파라고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거는 초월했다고 해서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부터 봐야 되니까 문제부터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거는 초음파 센서인데 반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에코 센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에코는 반향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풀 문제부터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우리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건데요. 영어로는 ultrasonic 센서라고 합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초음파에 보면 T라고 표시가 된 게 있고 R이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T는 TX, R이라고 표시된 거는 RX가 됩니다. 그럼 TX에서 신호를 쏘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맞고 RX로 들어올 거고, 장애물이 없다면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자, 그 원리입니다. 신호를 내가 쏘게 되면 이 초음파에 해당하는 이제 변조가 걸려서 앞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전달이 됐다가 맞고 걔가 튕겨서 이제 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센서 입장에서 보면 출력을 내가 보내고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초음파 센서에서는 용어를 트리거하고 에코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는 총에 방아쇠에 당기는 게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가 트리거입니다. 방아쇠를 딱 당기면 초음파가 딱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에 신호를 접지를 보내다가 하이 5V를 딱 보내면 그때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신호 전달되고 계속 전달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달했다가 그걸 다시 로로 낮춥니다. 낮추면 이러한 펄스가 전방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펄스가 장애물을 맞고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를 받는 쪽이 RX, 보내는 쪽은 TX가 됩니다. 그러면 되돌아올 때 여기에 있는 신호가 원래 없다가, 안 보냈으니까 없다가 하이로 딱 들어오는 순간을 내가 잡아내게 되면 여기 내가 쏜 쪽 TX 쪽하고 장애물을 왕복할 때 이제 걸린 시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호를 받는 쪽은 에코 쪽입니다. 트리거는 TX, 송신이 되겠고, RX는 수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디지털적으로 이 TX와 관계된 쪽에 디지털 아웃풋을 이제 해줘야 되고, 내가 신호를 받는 쪽, 에코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디지털 인풋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VCC하고 그라운드가 있는데, VCC에는 5V를 주면 되고, 그라운드에는 접지를 주면 됩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들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 우노하고 PC하고는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시리얼 포트로 출력을 보내겠고요. 자, 에코를 처리하는 거는 울트라소닉 센서,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처리할 건데, 우리가 시간을 재는 방법은 클락을 이용해서 잴 겁니다. 클락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 초 단위로 1초에 100만 분의 1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초음파는 음속이기 때문에 1초에 330m에서 340m 정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촘촘하게 재야지 뭐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으로 바꾸어서 얘를 다시 거리로 환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들을 보면 PC가 있고 에코를 처리하는 장치가 있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제 클락을 받아서 이걸 다시 레인지, 거리로 환산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으면 핀 배열표를 봅시다. D0, D1은 PC랑 통신하기 위한 시리얼을 위한 부분이니까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에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센서는 아날로그 포트를 썼는데, 자, 현재와 같은 이 에코를 측정하는 센서는 디지털을 씁니다. 하나는 트리거 출력을 하기 위한 포트, 그 다음에 에코가 입력돼서 들어오는 포트. 그래서 얘는 디지털 2, 디지털 3, 그러니까 D2, D3의 이 기능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포트도 우리가 어떤 다른 센서를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볼트미터는 A0에 배치하고 조도를 측정하기 위한 LDR, Light Dependent Resistor, 그러니까 빛에 감응하는 저항은 A1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예시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배정했다고 하면 핀 배열표에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고 아두이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도 핀 배열표가 완성이 됐으면 순서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서도에는 보통의 센서와 마찬가지로 에코 센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에코로부터 레인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레인지는 시리얼 포트로 출력을 합니다. 자, 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함수 이름도 이와 같이 다 정의를 했습니다. 초기화는 init echo sensor, 아날로그 레인지를 계산하고 측정하는 함수는 get analog range, 계산된 측정된 레인지를 시리얼 포트로 보내는 함수는 range to serial로 함수 이름을 배정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 설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핀 배열까지 다 됐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설계할 준비는 끝이 났는데,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 본다고 하면 이 브릿징이라고 하는 아두이노 회로를 쉽게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좀 더 설계도를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브릿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실에서 브릿징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사용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 중에서 브레드보드를 누르겠습니다. 이 브레드보드는 너무 크게 나오니까 F 플러스로 크기를 줄입니다. 자, 이 기능은 이 브레드보드를 선택하면 이 편에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프로퍼티 중에서 속성, 사이즈 쪽에 가면 반쪽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크기도 너무 크니까 좀 줄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부품에 가보면 밑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있습니다. 우리 우노 쓰니까 우노를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우리 이러한 이 에코 센서를 보게 되면 연결을 네 군데 해야 되죠. 네 군데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에코 센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품에 가면 이제 서칭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돋보기 쪽에 가서 서칭을 하는데 울트라라고 치면 울트라사닉 센서가 이제 뜹니다. 자, 우리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게 요게 좀 비슷하네요.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림하고 얘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옆에 당겨서 붙여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전원이 5V하고 접지가 필요하니까 자, 여기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 5V를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여기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VCC는 5V니까 5V는 여기에 배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라운드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정도 배정이 돼야겠습니다. 근데 색깔을 맞춰줘야 되니까 5V는 보통 빨간색으로 사용합니다. 그 와이어 색상은 빨간색, 5V도 와이어 색상은 빨간색.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보통 검정색 하니까 클릭해서 와이어 색상은 검정색, 얘는 검정색 이렇게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얼트라소닉 센서, 이 초음파 센서는 트리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에코가 들어오는 입력 신호로 들어오는 건 오렌지색으로 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여기 있는 선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우리 몇 번으로 하기로 했나요? 트리거는 2번으로 하기로 했고, 자, 여기에 있는 에코는 3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번으로. 자,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와이어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는 색깔을 선택해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조금 꼬이고 막 이랬으니까 여기를 조금 선택해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좀 휘게 만들겠습니다. 좀 약간 휘게 잘 보이도록.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도 약간 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설계할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설계할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두고요. 자, 저장은 에코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에코 센서 하고 저장을 해 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회로를 이제 구성을 다 했기 때문에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적인 특성부터 먼저 마련할 필요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에코 센서를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 프리징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5V는 빨간색으로 해서 5V 단자, 아두이노에 있는 5V 단자에 꽂고요. 접지는 검정색으로 해서 아두이노 보드에는 접지 단자에 꽂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이 에코 센서를 만들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면 디지털 포트에 연결해야 되니까 디지털 포트에 이 에코 단자는 노란색인데 아두이노 보드 디지털 포트 2번에 꽂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에코 단자는 오렌지색인데요. 이 오렌지색은 3번 단자에 꽂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결돼서 이제 코드 개발로 한번 가 볼 텐데, 일단 코드 개발을 위해서는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좀 객체화해서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객체화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피카소 요소 중에서 Picture Interface Consume Abstract Save Share. 자, 이걸 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기반되는 개념이 객체화입니다. 객체화하기 좋은 거는 자바나 C++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C++를 써서 이 에코 센서를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라이브러리화 해야 되니까 템프에 가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폴더라고 해서 이번에는 my echo sensor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my echo sensor하고 동일한 이름의 헤드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my echo sensor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자, 바꾸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y echo sensor를 이용해서 이 물체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파일은 한 번만 포함이 돼야 되니까 프래그마 이용해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마 once 하면 한 번만 이 헤드 파일이 포함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my echo sensor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정상적인 클래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my echo sensor는 이제 입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입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 자, 얘는 일단 디지털 포트기는 한데 입력이 현재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하고 에코를 받아오는 디지털 포트를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자, 트리거를 위한 포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에코를 위한 포트 하나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컨스트럭터가 되고, 이 컨스트럭터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 파괴자도 하나 만들어 넣겠습니다. 우리가 쓸 거는 아니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포트를 프라이빗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프라이빗 영역에 그러니까 int를 저장을 해 두는데 포트 이름이 얘를 갖다가 트리거 포트로 쓰고 얘는 에코 포트로 쓰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클래스 기준으로 보면, 자, 인트로 된 트리거 포트하고 에코 포트가 있는데 입력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건 좀 좋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입력들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디스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굉장히 자바스러운 방식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이름을 좀 바꾸어서 이 멤버기 때문에 앞에 멤버를 명시하기 위해서 요 M하고 언더바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트리거에 대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고 에코는 에코에다가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트리거 포트하고 에코 포트를 설정하는 거는 여러 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건 프로텍티드로 해서 자, 이러한 함수는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해서 void change port
네, 입력은 얘를 받겠습니다. 받고 얘가 하는 역할은 각 포트의 번호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체인지 포트를 입력받아서 호출을 해주면 코드가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디폴트로 이제 포트를 설정하기도 하니까 define에서 echo 디폴트 트리거 포트는 얼마로 했습니까? 트리거 포트는 우리 2번으로 했죠. 그 다음에 define에서 echo에 대한 포트는 몇 번을 했습니까? 3번으로 했죠. 그거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설계도에 있는 핀 배열표를 봐서 우리가 결정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을 때도 이 myEchoSensor라고 하는 클래스는 동작하는 게 좋으니까 change 포트에서 자, 얘하고 얘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construct destructor는 다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이제 설계도를 한번 보면 init echo sensor하고 get analog range to serial 이라는 함수가 필요한데 얘는 public에 넣을지 private에 넣을지 protected에 넣을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protected에 넣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void로 해서 자, init echo sensor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void로 get analog range라는 거를 또 하나 정의해 놓겠습니다. 또 void로 해서 range to serial 자, 이걸 또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루려고 하면 어디 써야 되니까 이 함수가 쓰일 수 있도록 public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public 함수는 아두이노에 있는 함수에서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void로 해서 setup 만들어 주고요. void로 해서 또한 루프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setup은 아두이노에 있는 setup 함수에서 쓸 거고 루프는 루프 함수에서 쓸 겁니다. 셋업에서는 뭘 호출을 해야 되나요? 초기화해야 되니까 init echo sensor를 호출을 해 줍니다. 다음으로 get analog range는 언제 쓰나요? 자, range 측정을 해야 되니까 get analog range를 호출하면 range 값을 계산하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range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range는 return 값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void라고 있는데 얘를 double로 바꾸고 다시 return 0. 일단 내부 코드는 나중에 작성할 거니까 컴파일러 에러만 나지 않도록 그냥 0이라고 단순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range를 받았으면 이 range는 출력이 돼야 되니까 range to serial에서 자, 입력 인자를 range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 인터페이스가 안 맞으니까 다시 얘는 더블로 range를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우리 한번 아두이노에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실행을 시켜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두이노 코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두이노 IDE에는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치로 가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zip 라이브러리 추가가 있으니까 자, 우리 폴더는 어디 만들었습니까? 우리 폴더는 바탕화면에 만들었잖아요. 바탕화면에 있는 템프에 가면 my echo sensor 있습니다. 얘를 열기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잘 추가가 됐으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우리가 짠 my echo sensor가 보입니다. 얘를 한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컴파일을 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컴파일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My Echo Sensor에 대한 클래스, 이 클래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까지는 무난히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하고 이 C++라고 하는 객체 지향을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자바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걸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